네, 오늘은 1차 부등식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활용이라는 거는 실생활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를 얘기하죠. 자, 여기 문제를 보면은요, 이런 문제 상황을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65페이지 문제를 보면은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마술도구 가게에 파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이 별 지팡이 한 개와 그 다음에 마술 동전은 여러 개 산대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 샀을 때 총 금액이 2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마술 동전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술 동전에 구매하는 개수를 요 몇 개 요 부분의 미지수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술 동전을 x개 산다고 가정하면은요. 가격이 얼마나 들까요? 별지팡이는 하나, 마술 동전은 X개를 살 거예요. 500원짜리 X개 사면은요, 곱해지겠죠? 그래서 총 비용은 7,500원 더하기 500X 이렇게 될 건데요. 이게 2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자, 2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는요, 작거나 같아도 넘지 않죠. 그렇죠? 넘지 않는다, 즉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풀면 되는데요.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거든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식을 잘 보면 동그라미가 다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식 전체를 나누기 100을 해줄게요. 자, 100을 나누면 동그라미 두 개씩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75 더하기 5x는 작거나 같다. 여기는 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는 그냥 모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75도 있고 200도 있기 때문에 75를 이쪽 편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75가 되고요. 200이랑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이랑 75를 빼면은요, 125가 나오겠죠? 자, 5x 작거나 같다 125. 그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누면 x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쵸? 자, 양변을 5로 나눌게요. 그 5로 나누면 5, 1은 5, 그 다음에 여기 5로 나누면 5, 20, 5, 25 이렇게 나오네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술 동전은 최대 25개까지 그쵸? 25보다 작거나 25개보다 작거나 25개까지 25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 25개까지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한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몇 개, 이 부분을 미지수 x라고 놓으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몇 개, 뭐 구해라, 무엇 이런 부분을 미지수 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뜻을 따라 1차 부등식을 세운다. 자, 두 번째는 부등식을 세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등식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식을 세운 다음에는 세 번째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풀면 돼요. 양변을 뭐 100으로 나누고 뭐 이항도 하고 또 5로 나누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방정식을 부등식을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푼 해가 문제의 뜻에 잘 맞는지 확인까지 하시면 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교과서 보면은요, 26개를 사면은 가격이 여기가 500원이랑 곱하면 13,000원 되는 것 같죠? 그래서 7,500원을 더하면 25,500원이 되기 때문에 2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개를 사면은 딱 20,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잘 맞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활용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차 부등식 활용을 해결하는 방법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미지수를,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부등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운 부등식을 풀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4단계를 잘 걸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차를 타기 전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역과 상점을 시속 3km를 걸어서 왕복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왕복을 하고 그다음에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이를 이용하여 1차 부등식을 세우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를 미지수로 세워야 될까요? 여기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여기 부분을 x로 놓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몇 즉 x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상점까지의 거리가 x 킬로미터 이렇게 미지수를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속력은 3km, 시속 3km라는 거를 문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어떻게 된다고 혹시 배웠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시속 3km의 속력으로 1km를 가면 거리가 3km 가고요. 같은 속력으로 2시간을 가면 6km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3km, 시속 3km로 1시간 가면 거리가 3km. 3km의 속력으로 2시간을 가면 6km를 걸어가죠. 그쵸? 속력이라는 게 1시간당 걸어가는 1시간당 3km를 걸어가는 속력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구하려면요. 시간을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다시 쓸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따라서 이 시간, 갈 때 걸리는 시간은 갈 때 걸리는 속력이 요거고요. 간 거리가 요거니까 그죠?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 속력 시속 3km분의 거리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올 때 걸린 시간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은 10분이니까 60분의 10, 즉 6분의 1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갈 때 걸린 시간, 물건 살 때 걸리는 시간, 또 올 때 걸리는 시간 다 더한 게 1시간보다는 1시간, 10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보다 더 걸리면 기차를 놓치겠죠. 그래서 1시간보다는 적게 걸리거나 1시간까지 그쵸? 적거나 같게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 이거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풀어서 몇 킬로 이내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구하고 확인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1차 부등식의 개수들이 분수일 때 정수로 만들어서 풀어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수가 3분의 1,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전체에다가 곱할게요. 자, 이 부등식에 6을 곱하면 여기는 3일은 3, 3이 6, 약분해서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6 곱하면 1, 그 다음에 여기다 6 곱하면 2x, 그 다음에 여기다 6 곱하면 작거나 같아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4x고요. 여기 있는 1은 이쪽 편으로 이 숫자 6과 계산하기 위해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6 빼기 1하면 5가 나올 거고요. 부등호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분의 5 km 이내에 있는 상점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분의 5km인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시오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4분의 5km면요. 몇 시간이 걸리나요? 4분의 5km를 3의 속력으로 가면 걸리는 시간은요. 3분의 여기 x니까 즉 이게 x 나누기 3이거든요. x 나누기 3, 즉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요. 4, 3, 12분의 5 이렇게 나오거든요. 12분의 5시간.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12분의 10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분하면은 6분의 5시간이네요. 따라서 물건 사는데 10분, 6분의 1시간을 더하면 딱 1시간이 맞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5km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식을 세워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볼게요. 어느 물탱크에 물이 들어있는데 5리터 물을 흘려보내고 나머지의 2분의 1을 사용해서
사용하여도 10리터 이상의 물이 남아있게 하려면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 몇 리터,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놓으면 되죠?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x리터 들어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5리터를 처음에 흘려보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 x에서 5만큼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를 흘려보내고 남은 양이 x-5인데 여기에서 2분의 1 반은 사용했어요. 그럼 반이 남아있겠죠? 곱하기 2분의 1 반. 이게 10리터 이상이 되고 싶어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수가 있으면 분수를 없애는 게 좋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이쪽에 1 곱하면 2분의 1이 사라지겠죠?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는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더 x-5 크거나 같다. 여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x가 잘 나올 거예요. x는 25보다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는 양의 25리터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푼 게 정말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25리터에서 5리터를 흘려보내면요. 20리터가 남거든요. 20리터의 반을 사용하면은요. 20리터의 반을 사용하면 딱 10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25보다 크면은 여기가 이제 10보다 더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10리터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25리터가 답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학습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중단원 문제 풀어오세요. 수고했습니다.